그대를 사랑합니다. 평범한 저아이들까지도 스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법회가 끝난 후 수줍은 듯 다가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꺼내며 스님, 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하면서 도망치듯 사라지시는 너무도 평범하시다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하니까요.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같이 있어도 왠지 외로움을 느끼고 남으로부터 꼭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하시는 내 앞에 서 있는 소중한 그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무드를 딱 잡고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연예인이 너무 잘생기셨어. 앞에 일어나시면 안 된다면서요. 앞에 일어나시면 안 제가 좀 전에 읽은 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제가 잠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나는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7월, 6월 한국에서 한국에 온 지 한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위주로 이제 법회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법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그분들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너무너무 평범한데 스님께서 뭐 연락도 주시고 트위터 이제 답장도 주시고 뭐 이래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모두 평범하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평범한 우리 그대들 박수 한번. 전 평범한 게 좋아요. 네, 고향에 오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제가 이제 문창동 아세요? 중국. 네.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사동 그 근처에서 이제 많이 살고 초등학교를 보은초등학교 다녔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깨달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저희 나이 또래에.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그때 나왔던 게 기억나세요? 나이키, 아식스, 프로스펙스, 미즈노 그런 신발을 처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막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사고 싶었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 홍명상가 그 앞에 지금 홍명상가를 하나요? 이름이 더 없어졌어요. 거기 중앙로 거기 보면은 그 좋은 어떤 그 대리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근처 옛날 기억에 그때 나이키도 있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특히 이제 나이키 신발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키 신발을 좀 사달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되게 이렇게 쫄랐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한테 되게 부모님한테 쫄랐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주려고 안 사주셨어요. 막 안 사준다고 그러다가 제가 하도 쫄라대니까 이제 딱 사주셨어요. 사주셨는데 지금 기억에도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지혜로우시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아주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나이키 신발을 너한테 사줄게. 그런데 너는 이 나이키 신발을 석 달 뒤에는 잘 쳐다도 안 볼 것이다.
이 말 하신 거예요. 너는 이 나이키 신발을 사줬는데 그렇지만 석 달 뒤에는 너는 이 나이키 신발을 별로 쳐다도 안 보고 더 좋은 다른 것을 원한다고 나한테 와서 또 쪼를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나이키 신발이 정말로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지 그걸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나이키 신발을 이제 얻었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흙 묻을까봐 막 안 그래요? 친구네 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안 그래요? 나 이거 신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한 석 달 지나니까 흙을 묻어도 뭐 상관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걸 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제가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도 실제로 먹고 보면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내가 원했던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품목이 좀 비싸졌어요. 안 그래요? 비싸졌을 뿐 비슷하지 않나. 그 자동차를 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좋은 집이라든가 아니면 명품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원할 때 내가 정말로 저거 품질이 좋고 저게 정말로 뭐 디자인이 좋고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음악을 저희랑 같이 하면서 혹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법의 성 아세요? 네. 네, 마법의 성 아시면 가사 아시면 좀 같이 따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노래 불러요. 우리 앞에 펼쳐진
저희가 노래할 코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할 코너 다음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첫 기억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부 유치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동창입니까? 불길한 생각이 났어요. 거기 남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유치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유치원 애들 중에 보면은 그 착한 일 하면은 이렇게 스티커 별표 막 받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무 착해. 근데 같은 친구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속된 말로 약간 재수 없어요. 그런 애가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순하면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했죠. 이제 거기서 그 지금 기억나는 게 선생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 중에 2학년 때 그 박무영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가능하겠다 여기서는. 네, 그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왜 선생님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 그 아드님이 저와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여가지고 제가 선생님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2학년이 딱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선생님 아들이랑 나랑 친구였던 거예요. 1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수업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친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생님인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괜찮아. 우리 엄마는 4시 이전에는 절대로 안 오셔. 너 4시까지만 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니네 집 가면은 뭐 재밌는 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가서 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장난감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노는데 이 노는 거에 이렇게 딱 취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4시가 지나서 정말로 그 대문을 딱 열고 선생님이 나오게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때 갑자기 막 놀란 거 있죠. 내가 엄청나게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 그 박무영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 할 때 되게 엄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그때 딱 보자마자 아이고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꼭 껴안아 주시고 나중에 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주 특별히 잘했을 때만 꺼내준다는 초코파이 그 장롱 위에서 그래서 그것도 두 개나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다른 학생한테 그런 추천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안 했었어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계시면서 아이들 이제 많이 키우실 때 제가 한국말이 좀 딸려요. 네, 키우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을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면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하면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저는 이제 4학년 말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이사 가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서울에서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영희 선생님이라고요. 그 이영희 선생님에 대한 글을 제 책 그 젊은 날의 깨달음 많은 분들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썼어요. 그걸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의 눈물. 제목이 선생님의 눈물이에요.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중순쯤이 되면 나에게는 기억이 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영희 선생님이 그분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은 30대 후반에 평범한 가정주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온화하고 다정스러운 선생님이셨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함께 계실 때는 강한 자기 주장이 없이 조용히 뒤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던 그런 분이셨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라 내가 다니던 그 서울의 외곽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한 반에 학생 수가 최소한 60명이 넘었고 그런 큰 반이 각 학년마다 15반씩이나 되었다. 6학년이 되자 반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주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주번들은 학교 건물 안팎으로 배치되어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 나가 다른 학생들을 규율에 따라 지도하고 학교 물건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주번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완장 같은 거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노란 거 차고요. 네.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 각반 학생 모두가 주번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공교롭게도 우리 반이 주번을 서게 될 때가 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아침 7시 45분부터 밖에서 나와 있던 우리들은 1시간이 넘은 8시 50분쯤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추운 날씨 때문에 다들 몸이 꽁꽁 얼어서 무척 애를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께서 조개탄과 나무 받는 통을 들고 나가시더니 날로 땔감을 구해오셨다. 우리들은 추운 몸을 녹이려 금방 나무에 불을 지펴서 난로 안에 넣었다. 조개탄도 같이 넣고 그리고 나서 난로 주위로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아 몸을 녹였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교감 선생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우리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니 아직 온도가 영하 2도까지 안 떨어졌는데 누가 허락도 없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나? 너희 담임 선생님이 시켰냐? 갑작스러운 교감 선생님의 호통에 반 전체가 조용해지고 담임 선생님이 급히 나가셔서 교감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셨다. 아이들이 주번을 서서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아직 영하 2도는 아니지만 난로에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그 영하 몇 도까지 떨어져야지 난로 피우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마 0도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도 교감 선생님은 한 10분 동안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담임 선생님께 야단을 치셨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담임 선생님을 향한 교감 선생님의 꾸중에 우리 반 아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결국 담임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교실로 들어오신 선생님과 함께 반 전체 아이들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몇몇 아이들이 돈을 모아 자판기 커피를 사들이면서 선생님을 위로해 그때 되게 컸어요 그 돈이. 자판기 돈. 그때 커피컵을 두 손으로 잡으시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정해진 규칙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거라. 그리고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때에 따라서는 큰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나는 6학년 때 산수나 국어와 같은 많은 과목들을 배웠지만 그
그것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줄곧 내 가슴에 생생히 각인되어 왔다. 선생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모습을 할 수 있는 게 다들 선생님 덕분 아닐까요? 네, 인생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게 아닌가. 즉,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사과 나무에 사과를 딱 보면은 우리는 그냥 사과만 딱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과 안에는 뭐가 있죠? 사과 안에는 씨가 있죠. 그렇게만 하죠. 나왔어요. 확실히 스님들 달라요. 연기법으로 보면은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죠? 땅도 있어야 되죠. 나무도 있어야 되죠. 흙도 있어야 되죠. 공기도 있어야 되죠. 바람도 있어야 되죠. 비도 있어야 되죠. 비가 있으려면 구름도 있어야 되죠. 구름이 있으면 대기도 있어야 되죠. 대기가 있으면은 지구도 있어야 되죠. 지구가 그대로 뺑글뺑글 잘 돌려면 달도 있어야 되죠. 태양도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이 사과 안에 또 사람의 농부의 노고도 들어가 있죠. 이게 하나가 그냥 사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가 사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에요. 뭘 하나라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하나를 봐도 이 종이 안에 나무도 들어있죠. 해볼까요 또? 네, 나무도 들어있죠. 뭐냐? 네? 표백제도 들어있죠. 네. 사람이 이거 운송하려고 그러면 휘발유도 들어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전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 우주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기를 싹 다 마시기만 하나요? 아니죠. 뱉으죠. 그 뱉은 걸 누군가는 지금 마셔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지금 똑같은 공기를 내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똑같은 공기 이 몸에 들어갔다 저 몸에 들어갔다 요 몸에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우주는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행복하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 왜냐면 같이 행복해야지 진짜로 행복한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이런 이제 이유가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탁 깔고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나 여기까지 있게 한 고마웠던 분들, 나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줬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그럼 어떻죠? 고맙죠? 뿌듯하고 따뜻하죠? 그럼 참 잘 잘 수 있어요. 아셨죠?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고 살면은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to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change.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change.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네, 지금 Pipes Love라고 어쩌면 사랑은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이 주제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여기 지금 좀 전에 제가 노래했던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랑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은 붙잡는 거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놔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 그 되게 우아해 보이지만 우리 그 뽕짝 그 가사랑 별로 다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그러한 그 주제 사랑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첫사랑을 사실 제가 요번에 그 1월달에 사실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나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 출판사 선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끝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일수록 그쪽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막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스님 이걸 써주세요. 스님 저걸 써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님 첫사랑 얘기 써주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첫사랑 얘기를 쓰냐고 창피하다고 안 쓴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써줘야지 책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썼어요. 썼는데 그 다 써가지고 주니까 스님 이거 너무 야해요. 이거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 첫사랑 얘기하면서 그 제가 딱 처음에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칼릴 지브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이여,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이유.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나랑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신이 존재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밤마다 저는 칼린 지브란 그 시를 되게 좋아해서 막 읽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은 작습니다. 그것 뒤에 거대한 사랑이 견져보며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랑이 그대를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는 한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등등 그런 식의 그 사랑을 아직 못해본 그 어린 아이가 이러한 걸로 이제 그 세뇌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막 가슴이 아픈가 보다. 사랑을 하면은 막 신이 막 보이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사랑을 했냐? 이것은 책을 사보세요. 이제 예매 예약 판매. 예약 판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약 판매 때 꼭 예약을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을 누구와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뭐냐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사랑이 하는 거죠. 맞아 하신 분들 맞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사랑한다 할 거라고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난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사랑아 와라 할 때 옵니까? 안 와요. 나랑 상관없지 온데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데이트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은 나와 상관없이 딱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에 빠져 있구나를 알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땡큐.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위주잖아요. 내 이기적으로 내가 뭘 원하고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의 축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죠.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안 그래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뭐 그거 다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의 축이 나한테 있지 않고 상대한테 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그게 더 깊어지면은 어떻게 이제 느껴졌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 내가 사라지는 그 위대한 경험. 왜냐면 누구 한 명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이기심이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최초로 경험을 했고요. 최초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 순간에 사랑에 어떤 빠진 그 대상에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과의 알콩달콩한 그런 그 연애 감정이 있지만 그 사랑 자체만을 딱 두고 보면요.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내가 영원하다 할 때 영원한 것을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텅 빈 울림?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신성한 이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칼리 지브란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신이 존재한다 라고 했구나. 우리 젊은 아이, 제가 트위터에다 쓰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냥 쉽게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나의 출발지가 그가 아니고 나 좋은 것에서 시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좋은 것에서 시작하면은 사랑 아니에요. 출발지가 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할 때 출발지가 아이지 납니까? 맞잖아요. 출발지가 그 사람이어야지 그게 사랑인 거지. 내 것이 뭐 이렇게 남아가지고 나에 왜 안 맞춰주냐, 나의 뭐 이 마음도 몰라주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뭐 있냐면 정말로 순수한 사랑에서만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나를 존중해 준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준다. 마치 봄날의 het살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주지, 비추면서 아이고 네 공부 좀 더 하지, 네 좀 뭐 좋은 대학 못 가나,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남편 왜 이렇게 술 좀 그만 먹지? 내 식대로 조정하려는 거 있잖아요. 내 식대로 조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종하려는 마음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틀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내 부인이 이걸 해주면 좋겠어요. 이 틀을 부인이나 남편의 들이대요. 왜 이대로 못 맞춰주냐고. 이것 자체는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트위터 아침에 사랑에 관련해서 올렸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해놓고 이 말을 올려놓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말에 나는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나의 마음의 출발점이 당신,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 부인한테 그렇게 좀 속삭이세요. 아셨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은 아니 아직도 신혼 있는 사람한테 아직도 부인한테 너는 아직 쥐어 사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있는 사람 그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안 그래요? 아셨죠?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제 이제 출가 얘기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꽃밭에서 여러분 노래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 TV 나왔을 때 정훈이 씨가 저보고 아이고 아까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훈이 씨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노래를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을까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랑 그 사람이 왜 사는가 라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 두 가지가 항상 저를 이제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공부를 되게 또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도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난 뭐 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것과 실제로 해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네. 저는요 영화 보면요 되게 막 로맨틱하잖아요. 막 재밌고 막 판타스틱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완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 스태프들 간의 어떤 그런 그 미묘한 그 감정 그런 거 아니면 해가 이렇게 한 3시간이 있어야지 여기로 와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이제 그 빛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1분 30초짜리 하나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와 이게 보통 그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영화는 좀 접어야겠다 해서 영화를 접었어요. 영화를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극적인 그 질문 그것은 안 풀렸으니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는 어떻게 그 궁극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죽음은 어떻게 되나, 삶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제가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한 뭐 기독교도 공부하고 이슬람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다 했어요. 도교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 이제 학과 비교 종교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버클리에서 UC 버클리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석사를 이제 거기 가면 공짜 한다고 해서 이제 하버드로 가게 됐어요. 돈 안 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지적으로 궁금했던 어떤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더 이상 지적으로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뭘 어떻게 되겠다가 이제 머리로 착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지만 사과를 한번 딱 먹어본 거는 다르잖아요. 사과를 서술할 수 있지만 그걸 한번 직접 먹어본 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언제 정말로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버클리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에 그 학교 수업에 그 기숙사에서 많이 살았는데 미국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은 이건 아주 흔해요. 이거 놀랄 일도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기숙사에서 마약을 많이 해요. 마리화나 같은 거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저랑 너무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그 문화가.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제가 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절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미국 사람들 많은 절이었거든요. 일단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사람들이었고 같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다 성숙하고 지적으로 다들 이렇게 우수하신 분들이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용히 명상할 수 있고 참선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법문도 들으면서 음식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되게 쌌어요. 또 기숙사보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 살면서 나 이거 이제 스님이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돼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왔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다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학생 스님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복이 있어야 되지, 복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오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내가 복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은 사실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은사 스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사 스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히 대구 팔공산 근처에 딱 갔는데 갓바위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갓바위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 어떻다죠? 네, 한 가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이거 시키면은 그대로 잘 하잖아요.
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저도 믿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믿어요. 그래서 그것도 믿어야지 소원 들어줘요. 맞죠? 네.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바로 믿고, 우리 갑바위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미국 가면은 은사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안 그래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고, 제가 또 이제, 그때 이제 보스턴 그 근처에 있었고. 그런데 정말로 정확하게 넉 달 뒤에 저 은사 스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저 은사 스님이 만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절이 미국에서 유일한 그 약사열애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거예요. 그 갑바위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죠? 희한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그 은사 스님이 원했잖아요. 그때 제 은사 스님도 그때 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천일기도 하시면서 나에게도 좀 상자가 있으면 네. 너무 희한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은사 스님과의 관계가 이제 부처님이 맺어줬다 라고 해서 아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은사 스님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뭔가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져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삼라만상이 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또 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끌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들 법회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300명 모여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막 재밌게 이렇게 법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됐는데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근데 그거를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잘못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딱 걸리기만 먹으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됐으면서도 한 번도 고등학교 생활을 영유한 적이 없어. 즐겁게 고등학생. 항상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걸 걱정했고 대학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대학생처럼 놀아보고 즐겨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처럼 놀아보고 즐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 고등학교 학생처럼 놀아요. 잘. 대학교 가서도 잘 놀아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특히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남들이 다 하는 스펙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학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어 라고 하잖아요. 토익 시험 막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사회봉사 경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억지로 하게 되고 안 그래요?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하고. 그런데 이러한 스펙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원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해준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이게 정말 즐거운지,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업할 때쯤 됐는데 내 전공은 사실 대학 학력고사 시험 볼 때 보면은 수능이구나. 학력고사 볼 때 보면 점수 봐서 가장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하잖아요. 전공이 조금 밀리더라도. 안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공이랑 나랑 잘 안 맞아. 정확하게. 딱 핀트가 안 맞아. 안 맞는데 어쨌거나 대학은 졸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공을 살릴 수도 없고 힘든 거예요. 이런 애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혀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고 너 스스로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성찰의 시간을 꼭 가지라. 근데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예요. 마치 저는 영화를 하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들어 보니까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12월 30일부터 그 불교 TV 여러분 케이블 보면 불교 TV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밤 9시에 이제 일부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소통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이제 5부작으로. 그래서 이제 이회수 씨랑 그 하는 게 아마 9시에 방영이 될 거고요. 12월 30일부터 아마 일주일 단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회수 씨 나오고 그 사회운동 열심히 하시는 배우 김여진 씨 아시죠? 김여진 씨랑도 했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루시드 폴 아세요? 네, 루시드 폴 가수 저랑 되게 친해요. 네. 그리고 또 그 누구냐 그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만든 뽀통령 그 아이들의 그 대통령이 뽀통령 최일종 씨 만나고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신촌에 있는 그 민들레 영토라고 지승용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걸 배웠냐면은 김여진 씨랑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그분이 이화여대 도고 동문과 나왔거든요. 근데 도고를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죽으라고 대모만 했대요. 왜냐면 1학년 때 딱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사회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일반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못 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등한 게. 그래가지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도와주려고 노동자들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돈 있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그 뭐 부자 이런 사람들이 미워서 한 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진 중공업 사태 일어나면서 그 기억나시죠? 난 그 사장님을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김여진 씨가 하는 말이 우리는 개개인은 모두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산다고. 안 그래요? 맞아요.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내가 그 부잣집 태어난 게 뭐 내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많은 노동자들이 힘든 것은 또 사실이지 않냐. 이래서 나는 그 약자 편을 든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분 말이.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이 데모만 하다가 3년 데모하니까 지겹더래. 이게 무상이에요. 이것도 데모도 무상이래요. 딱 지겨워가지고 어느 날 그 자기가 진주 출신이래요. 그래서 진주에서 처음 올라와서 연극이란 걸 처음 봤대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연극을 봤대요. 연극을 딱 봤는데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었대요.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대로 앉아있었대요. 왜냐면 나 연극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그때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서부터 내일 청소 시작하고요, 포스터 붙이고요, 이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터 칠하고 맨날 청소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 연극 한 60번을 봤대요. 60번 보는데 어느 날 배우 한 명이 펑크를 했대. 그러니까 60번을 보니까 대사를 다 외운 거야. 그래서 영국에 데뷔를 했대. 영국에. 그래서 그 연극을 잘 데뷔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연극이 잘 돼서 영화에도 데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TV에도 나가게 됐고 이랬대요. 이게 순서가. 그렇처럼 내가 연극을 해보기 전에는 내가 연극에 했다는 거를 몰라요. 사람은. 그 최종일 대표도 만나보면 자기가 현대그룹 계열인 금강이라는 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관뒀어요. 본인이. 왜냐면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화를 그렇게 그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만화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30대 이제 초반인가요? 중반에 그걸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지 애가 빨리 졸업하자마자 뭐 해? 빨리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대기업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걔가 거기 가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스스로가 이제 발견을 해야지 내가 사회 사람들이 거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걔가 행복해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스스로가 그 순간순간 살면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가 한때 물어보세요. 나는 뭘 하면은 행복하지? 내 남편이 뭘 하면 행복하지? 내 아이들이 뭘 하면 행복하지가 아니라 나는 뭘 하면 행복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한테 지어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마음을 지탱하느냐 애쓰는 내 몸을 위해 따뜻한 찜질방도 가고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영화관에도 가서 제일로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막 웃어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해서 듣고 또 듣고 해봐요. 서점에 가서 마음에 확 닿는 책도 몇 권 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왕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해요. 종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세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사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것은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라는 잡문이라고 해야 되나 시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 있죠? 내가 정말로 이 시험은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하고 잘 인연이 맺어서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원했는데 원하지 않았을 때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실망감, 그것은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힘들면 그걸 믿고 일어서 이러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 아셨죠? 네.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고 아파하면은 사실 친구가 힘들고 아파하면 우리는 나가가지고 밤 시간에 나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힘든데 우리는 나를 또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힘들 때 그것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먹고 책도 사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행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꼭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다음 계획이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아셨죠?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해주세요. 둘 다. 그래요? 안 아프세요? 다리 그렇게 앉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는 스님이니까 수행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복을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행복한 얘기부터 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네.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왜 사람들한테 욕 먹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줄 아세요? 욕 먹을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욕 먹을 짓이 뭐냐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욕심, 이기심. 맞아요. 왜 욕을 먹냐면 잘 들여다보면 이래요. 뭐냐면 남이 뭔가를 나한테 줬어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말일 수도 있고 뭐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 전화 문자일 수도 있고 뭔가를 나한테 줬는데 나는 그거를 안 돌려줬어. 다시 말하면은 입을 싹 이러면 욕을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흔히 먹는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나도 덕담을 해야 되고, 왠지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 막 칭찬하면은 나도 저쪽 아이들 칭찬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공짜를 바라면은 관계가 삐뚤어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 나한테 도움을 누군가 줬다 그러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갚으려고 노력했을 때 좀 더 깊은 정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정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음악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이팟 아시죠? 그거에다 막 음악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160GB.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유 스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음악 들을 때 너무 좋았고 저 음악 들을 때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음악을 듣는데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음악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고맙다고 문자로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더 해줄게. 안 그래요 스님?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 뭘 잘해줬을 때 내가 고맙다고 그걸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어떡하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는데 그냥 입을 쫙 가셨어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다시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하려고 그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라도 누가 꿔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을 누가 나한테 꿔줬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한테 돈을 갚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한 30만 원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보니까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귤 한 봉지 딱 싸가고 이제 30만 원 딱 챙겨 가가지고, 아이고야 네가 이렇게 아프구나, 야 귤 까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병문안하면서 내가 미안하지만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못 얻었다. 야,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정말로 내가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아이 됐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친한 친구면 네? 그 마음이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픈데 와봐주고 귤 사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띵겨 먹으려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갚으려고 노력한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 갚은 거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주고 받고를 잘하면 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그것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당연시하지 말고 어떤 칭찬이라도 한번 들으면 그 칭찬을 꼭 갚으려고 그러고, 문자라도 꼭 하면은 문자를 속된 말로 쓰지 말고 네,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문자 보냈는데.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을 잘 하자라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가, 특히 주부들, 화병. 맞죠? 왜 화병이 생겨요? 네, 표현을 못해서. 왜 그러면은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왜 화병이 나기 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운하다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영어 단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운하다가.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운했을 때 그거를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굳이 말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을 쫙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해가지고 딱 줘야지. 왜 이걸 못 해주고 내가 꼭 입으로 말해줘야지.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저쪽이 못 알아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왜냐면 몰라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다 눈치 빠릅니까? 모른다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라 나 용돈 좀 다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용돈이 필요해요. 근데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이제 지금 막 결혼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집에 갔더니 음식만 맛있게 해주고 그냥 어머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서운했어요. 첫 번째 서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또 이번에도 맛있게 막 음식만 해주고 어머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갔어요. 세 번째도 갔는데 눈치 보니까 이번에도 음식만 막 해주고 가라 할 것 같아. 근데 음식을 맛을 다른 건 다 맛있는데 된장찌개 보니까 좀 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야 하면서 어머니가 폭발해요. 된장찌개 맛 안 맞다고 이거 간 안 맞다고.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되게 비이성적이다. 너무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오버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간을 좀 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돈 줄 생각 안 하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서운하다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당신이 서운한지. 서운한 게 쌓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운한 게 막 쌓이면요 그게 꽁해요. 맞습니까? 꽁한 게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폭발해요. 한에 맺혀. 그러니까 한 맺히고 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별거 다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래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서운한 거에서 풀면 된대도. 서운한 거에서 풀면은 비교적 금방 풀리는데 꽁한 거에서만 가도 이거 한 1, 2주 가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 안 그래? 꽁한 거 풀리면. 그러니까 서운한 거에서 풀어야 돼. 서운한 거에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되게 서운한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팍. 그때 서운한 감정이 팍 올라왔어요. 그때 그냥 그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덮고 집으로 가면은 다음번에 그 친구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껄끄러워요. 내 안에 그 비슷한 걸 또 한 번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두세 번 쌓이다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와 우정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순간에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 나 지금 서운하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순간에 바로 그냥 서운했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감정 올라오니까 한 10분, 20분 좀 자기를 좀 가다드린 다음에 친구한테 주어가 너가 돼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이러면요 10중 8구 그 사람은 방어하려고 해요.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서운하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할 때 지금 상황을 주어가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서 묘사하면 돼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상하게 너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좀 서운한 느낌이 드네. 뭔지 아시죠? 그 말을 하니까 너가 아니에요. 내가 서운한 느낌이 드네. 지금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야, 그러냐? 미안하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서운한 걸 내가 못 알아줬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랬나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10중 8구는 좋은 친구라면.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면서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경우 서운하게 하려고 서운한 게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무심결에 했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내가 건드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저쪽이 몰라요. 내가 왜 서운한지.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걸 1대1로 이렇게 말로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문자로. 문자로 그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분 안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미안하다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조금 이렇게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그러다가 거기서 그게 또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담아두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그 오래 가면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서운하다면 서운하다고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수행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냥 행복한 얘기만 할까요? 수행 얘기세요? 그 행복한 거 맨 마지막이 그 베풀고 살자인데 사실은 그 얘기는 우리 그 우리 화엄사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되는가 이 얘기랑 관련을 해가지고 내가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산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이 선생님이라 그래도 다산 선생 우리 정약용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남한테 나눠주면은 그 사람 기억과 내 기억에 숨을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예, 우리 정혜공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빛이 돼서 뭐라고 나라 그래서 뭐 빛이 돼서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누구를 도우면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돕잖아요. 누가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조문했어요. 조문하면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죠? 친구가 더 올 확률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못 오면은 문자라도 보내잖아요. 뭐 화원이라도 보내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남을 도왔을 때 그 도운 게 언론 공중분해돼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 남아 있어요. 다 어딘가에 다. 사람들 마음에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들 옳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옳은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움직여지냐면 상대가 베풀었을 때, 덕으로서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 해봐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돕나.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베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글로 가요. 고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풀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내 거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꾹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꾸준히 비교하면서 못 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내 것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꾹 쥐고 있으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쥐고 있으면. 근데 그걸 살짝 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내가 있는 것을 남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왠지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 보면은 꽤 있는 거예요. 꽤 넉넉한 거예요. 내 안이.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남과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거기서 더 좋은 행복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 정토 부처님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 정토 간다.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좋은 데 가려면 좋은 데 갈 씨앗을 뿌려놔야 돼, 살 때. 왜냐면 우리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딱 죽을 때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죽을 때쯤에 별 생각이 다 내가 지금 평소에 살면서 특히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다 기억해요. 안 그래요? 남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푼 기억도 올라와요. 정말로 남한테 정말로 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베푼 기억이 올라와요. 그럼 베푼 기억이 올라왔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죠. 그 뿌듯하고 그 따뜻한 마음.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1,000원짜리라도 거지한테 이렇게 주면 어때요? 한 10분, 20분 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이 느낌이 그대로 전이 돼서
다음 생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뿌듯하고 따뜻하고 기쁘고 덕스럽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요. 그게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뭐 특별히 내가 정말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마치 백화점에 가도 엄청나게 많은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코너를 내가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그거는 누가 거기 가라고 한 겁니까? 내가 모르게 거기 끌려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나가 모르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그 덕을 쌓으시고요. 그 오늘 그 사실 보면 우리 화엄사 후원의 밤이잖아요. 안 그래요? 후원의 밤은 무슨 말이에요? 뭘 후원해요? 말을 후원해요? 말 후원하라고. 아니 기부요? 또 뭐예요? 그 뭐예요? 돈! 여러분 사실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스타일 구긴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지스님이신 해강 스님과 저는 참 제가 이제 처음 해강 스님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 이름도 해자잖아요. 해. 그래가지고 우리 사형사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제로 이제 등극이 됐어요. 근데 해자고 같은 해자고 딱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친해지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해강 스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2억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건물을 2층을 더 올려서 더 많은 그러한 그 치매 노인들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못했어요. 2억을 그래가지고 그 돈 하면서 이자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2억 사기 당해서 이자의 2억에 대한 이자.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이라도 뭐라도 도와줄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건데 물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직접 와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스님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도 좀 드셨죠. 그냥 가면 안 되고 이제 가실 때 이제 지금 좀 전에 했던 기타 몇 가지 음악과 제가 이렇게 낭송했던 CD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저 아래에 전시회 하잖아요. 전시회하면서 좋은 글과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가격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낮춰가지고 좋은 그림이지만은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꼭 저희가 이제 책 사인을 또 거기서 할 거거든요. 저 아래. 그러니까 거기 와야 돼요. 혹시 스님이랑 눈 맞추고 싶다, 스님이랑 사진 찍고 싶다, 스님한테 사인 받아야 된다고 거기 와야 돼요. 알았죠? 네. 글로 오시는데 그냥 와가지고 책만 사인 받지 말고 CD 저도 나눠주실 테니까 주지스님이랑 우리 스님들이랑 가서 스님 나눠줄 때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만큼 좀 이렇게 보시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걸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을 가본 사람 없죠 지금. 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상상은 한다고 해가지고 뭐 둥실둥실 구름이 떠다니고 뭐 있잖아요. 예. 예, 꽃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이미지들이 어떻죠? 모든 이미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벌써 본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본 것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라 할 때, 내 자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안에 뭐 있죠? 마음 상자 안에 가장 많은 게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업무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현재 생각해봐요. 현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현재를 생각할 수 없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란 것은 항상 지나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는 현재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로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현재에 딱 와 있다. 지금 현재에 딱 와 있어 봐요.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이 순간뿐 아니에요? 삶이? 이 순간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딱 오면 어때요? 생각이 멈추죠. 생각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과거만을 생각할 수 있고, 과거에 비춰서 미래를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에 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두 번째,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 똥구멍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원숭이 똥구멍 절대로 생각하지 마. 지금 다 생각하잖아. 아, 그래?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생각 빼? 그러면 빼야 되는데 빼집니까? 안 돼요. 그럼 일단 일어난 생각을 그러면 내가 멸할 수 있느냐? 원숭이 똥구멍 생각한 거 없애. 그만 생각해. 생각하지 말래도 더 이상 원숭이 똥구멍 생각하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생각 내 생각이에요? 아니요. 생각이 내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내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 운전하려고 그러면 내 차라면은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내 차라면 내 마음대로 액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내가 밟지도 않았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 이러면 이거 내 차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럼 생각이 내 겁니까? 지금 이래. 희한하죠. 우리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냐고. 세 번째, 생각을 하는 그 컨텐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정말로 몇 퍼센트가 내가 일으킨 생각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외부로부터, 내 친구가 한 얘기, 뉴스에서 보여준 거,
책을 통해서 본 것, 또 신문을 본 것. 즉, 남 생각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스스로가 짜집기 해서 내 생각인 양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생각은 내게 아니래죠. 그냥 누군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 통로를 한번 싹 이용했는데 이 통로 이용한 비례 해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는 거래도 지금 이게 너무 웃긴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막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도중에 알아요? 몰라요. 생각이 멈췄을 때 내가 생각한다는 거 알아요. 그건 뭐냐면 생각할 때는 몽유병자랑 똑같아. 밤에 나와가지고 뭐 냉장고 문도 열고 밥 다 먹으면서 다시 들어가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몰라. 안 그래요?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줄 몰라요. 그렇죠? 너무 희한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쓰고 있고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마치 잔듯이 생각한다는 것을 몰라요. 눈 뜨고 있지만 나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몰라요. 그 하는 거를. 마치 화가 난 사람이 자기가 화났다는 거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화난 사람이 내가 지금 화났지? 라고 알아채면 어때요?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왜냐면 거기서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는 도중에 내가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은 곧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말을 알면은 그 대상을 벌써 다 알았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사과를 이렇게 있어요. 딱 봤을 때 그냥 사과 이렇게 딱 이름을 적버리면은 더 이상 이것을 찬찬히 안 들여다본대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이름을 몰라. 그럼 어때요? 이게 뭐지? 더 들여다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지? 근데 사실 사과가 모양이 한 개입니까? 칼라가 하나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알면 마치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님, 부처님.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 뭔지 알아요? 하나님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말을 알기 때문에. 사과도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즉, 뭘 하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연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알면 그게 정말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언어를 안다는 것, 생각을 안다라는 것 자체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벌써 알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주면 생각은 마치 어떻게 느끼냐면 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돼 있는 것을 마치 그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사과가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사과라는 것을 딱 보면은 사실 사과와 나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사과라는 언어만 딱 두고 보면은 사과가 마치 이 나무와 떨어져 있고 대기와 공기와 떨어져 있고 비와 떨어져 있고 땅과 떨어져 있고 농부의 노고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요. 즉, 이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생각은 다시 말하면
현재에 있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일어남과 사라짐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벌써 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맞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안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잠도 못 자요. 안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을 우리가 생각 벗어난 어떠한 항상 경험되지 않은 무엇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생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놔두고 뭔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열반, 깨달음, 사랑 못 해보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컨트롤 못하고 사라지는 것도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법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 있어요. 벗어나와 있어요. 벗어나와 있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스님들도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부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부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알지. 전지하는데 전지전능인데 모든 걸 다 안다는 건데 내 생각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다 아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시니까 알 거잖아요. 그 아는 분이 어디 계시게요? 하늘 아니래도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어디 계신 줄 알아요? 그 알아채는 순간에 알아채는 놈이 하나님이에요. 그 알아챔을 우리가 보통 알아챔 있을 때 그 알아챔에 많은 순간 우리 스님들이 이제 위파사나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그 감각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몸의 그런 감각이라든가 생각이라는 느낌 같은 것을 이제 관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위파사나로서 이렇게 탁탁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상들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항상 변하니까. 그렇죠? 이게 무상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부처님 본래 면목은 이 무상함을 보고 있는 놈이 뭔가를 봐요. 아셨습니까? 네. 알아챔을 회광반조해서 그 알아챔 스스로의 성품을 봐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찾는 힘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렉처로 장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제가 아래에 가가지고 책 사인도 더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CD도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눈도 맞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혼의 밤이니까 후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내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고시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지실 때까지 하시느라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오늘 식순에 있는 사후서원은 마음으로 잘 수행했다고 하고 다 같이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스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